2020년 이후 한국은 동북아의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 3대 경제권인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으며 전략 외교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와 함께 동북아를 지옥으로 만들어는 중국에 맞서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아시아 최강의 육군을 보유한 한국과 중국이 가깝게 붙어있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유럽 육군 전체와 맞먹는 전력을 보유한 제7기동 군단이 베이징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진격할 수 있는데요. 물론 중국군 역시 압록강 코앞에 직결한 6,000대의 전차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을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고작 그런 얄팍한 수작으로 한국이 겁먹을 거라 생각하며 속국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꼴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에서 현존 최강의 대전차 미사일인 현궁을 개발해 2023년까지 전 부대에 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의 기갑부대는 휴전선을 넘는 족족 하늘에서 빗발치는 현궁에 반응도 못하고 갈려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군은 6,000대의 전차를 내세운 자국의 기계화 군단이면 한국의 심장 그 자체인 서울을 점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계 최강의 전차킬러인 현궁 앞에서 중국 육군이 그토록 원하던 한반도는 그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전차가 서울은커녕 휴전선도 못 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게 대만과 한반도는 태평양 진출을 실현하기 위해 무슨 수를 써서든 손에 넣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지만,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음에도 대만과는 달리 중국이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데요. 수천 문의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으로 해안가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한국군의 포화를 뚫고 상륙작전을 성공한다는 것은 중국에겐 어림도 없으며 세계 10위 안에 드는 육해공 전력을 보유한 미 해병대조차 큰 희생을 치러야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 육군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의 육군과 아시아 최강을 두고 다툰다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질과 물량 모든 면에서 중국을 압도하는 포병 전력과 미사일 전력의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3.5세대 전차만 1,800대에 달하는 기갑 전력 역시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면 감히 적수가 없지만, 3세대급 전차만 3,600대이며 물량 공세를 내세울 중국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우위를 점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육군이 2000년대 이후 기갑 전력 증강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나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유럽 같은 평지면 몰라도 한반도처럼 험난한 산악지대에서 똑같이 전차로 맞서는 것은 피해가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전차의 시야가 제한되는 산악지대를 역이용해 대전차 미사일로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을 선택했으며, 이 전략은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당시 미국과 함께 쌍두마차로 군림하던 소련을 무너뜨리며 입증되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실전을 치르며 검증된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아 현궁을 개발했으며, 현궁은 기존에 운용하던 메티스 M이나 토우와는 달리 웬만한 3.5세대 전차도 격파할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우월한데요. 현궁은 성능에 비해 가격이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의 단골 손님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대량 도입했는데, 전차의 사거리를 벗어난 3km 거리에서 훨씬 작고 빠른 반군의 오토바이를 정확히 격파하면서 그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세계 최강의 대전차 미사일인 미국의 제블린이 발당 3억을 훌쩍 넘는 반면, 그와 동급인 현궁은 1억에 불과해 한국 육군은 2023년까지 전 부대에 현궁을 배치해 중국의 기갑부대에 대등하게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군은 한국과의 전쟁에 앞서 최대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좋든 싫든 북한에게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강요하고, 한국군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중국 전역에 흩어진 기갑 전력을 한반도 코앞에 있는 압록강 근처에 직결시키는데요. 이후 6,000대의 전차와 1만 대의 장갑차가 주축이 되는 기계화 군단을 편성해 순식간에 휴전선을 돌파하며 파주와 의정부, 철원 등의 평지이자 지름길을 확보하고 속전속결로 서울을 점령한다는 것이 중국의 전략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2000년대까지 북한군의 주요 전략이었던 재파식 전술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지만, 시대에 뒤처져 조롱거리로 전락한 북한군의 구식 전차와는 달리 중국의 기갑 전력은 한국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기존의 대대급 화기인 M67 무반동포는 북한 전차에게 악몽이겠지만, 중국 전차에는 별 위협이 되지 못하는데, 현궁은 K2와 독일의 레오파드 2A7, 미국의 M1A2를 제외한 3.5세대급도 격파할 수 있으니 중국 전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중국도 바보는 아니라서 구구식을
장갑을 필두로 한 3세대 전차들은 반응 장갑을 따로 부착해 방호력을 높이려 애쓰지만 한국은 하늘에서 내려찍는 탑 어택으로 전차의 뚜껑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노력은 완전히 헛수고가 되었는데요. 이미 하늘에선 현존 최강의 공격 헬기인 아파치 수십 대가 매의 눈으로 중국 기갑부대를 사냥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를 형궁에 자국 전차들이 가차없이 터져나가니 중국에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진짜 상대인 제7기동 군단까지 마주친다면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것이 불보듯 뻔하니 중국은 6,000대의 전차가 주축이 된 기계화 군단을 내세워 한반도를 점령하려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도 한반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과 험난한 동북아의 정세에서 하루빨리 형궁이 전 부대에 배치되어 그 이름대로 한국을 지키는 한 줄기 빛이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